네, 안녕하십니까, 우동튜브입니다. 자, 오늘 만나볼 차량은 쌍용 티볼리 아머입니다. 기존의 티볼리 차량을 좀 더 상품성을 개선해서 출시한 모델인데요. 이 티볼리 아머를 시승하게 된 계기가 코란도가 이번에 티볼리를 굉장히 많이 닮게 나와가지고 과연 티볼리는 어떨지 한번 느껴보고자 시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동튜브입니다. 오늘 만나볼 차량은 쌍용 자동차의 티볼리 아머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이제 티볼리 아머 1.6 VX 등급이고 연료는 휘발유를 사용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요즘 이제 쌍용 자동차가 이제 신형 코란도를 출시를 했죠. 그런데 이게 디자인을 보고 있자니 티볼리랑 너무나도 비슷한 이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러면 티볼리가 얼마나 이렇게 괜찮았길래 굳이 코란도 후속작을 티볼리 모양과 비슷하게 만들었는지 그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티볼리의 상품성이 얼마나 괜찮은지 한번 좀 느껴보고자 이렇게 차량을 시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티볼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까지 1.6 디젤 엔진을 많이 구입을 하시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타봤던 이제 코나나 이제 뭐 소울 같은 차량에 가솔린 엔진이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그런 차들과 한번 비교도 해볼 겸 해서 가솔린 엔진 차량을 한번 섭외를 해서 지금 시승을 해보고 있는데요. 역시나 가솔린 차량답게 상당히 조용하고 부드러운 이런 주행 질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이제 VX 등급이라고 티볼리 아머 중에도 등급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제 아래로 이제 TX도 있고 뭐 위로도 뭐가 있는데, 이 차는 이제 그래도 중간급보다 조금 윗등급, 그러니까 일반인 분들이 거의 제일 많이 구입을 하실 법한 그런 등급의 차량입니다. 가격은 2천만 원이 조금 안 되고, 거기에 이제 주행 편의 사양으로 옵션을 조금 추가를 해서 2천만 원이 약간 넘는 한 2,10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있을 건 다 있어요. 이게 크루즈 컨트롤이랑 뭐 전방 충돌 방지 경고, 그리고 차선 이탈 방지 보조 기능, 이런 기능까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제 초보 운전자분들도 쉽게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를 보통 이제 차량을 처음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이 선택을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왜 그런지 보니까 일단은 시야가 굉장히 좋아요. 네, 시야가 굉장히, 이게 일반적인 승용차를 타다가 이 차를 타니까 상당히 높고, 그치만 이제 크기가 아주 너무 크지도 않기 때문에 뭐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소렌토나 이런 뭐 산타페 차량 타보면은 시야는 높아서 좋은데 크기가 조금 넓기 때문에,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약간 좀 적극적으로 운전하는데 부담이 좀 되는 건 사실이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초보 운전자들에게는 상당히 어려운데, 이 차는 사이즈도 컴팩트하기 때문에 일단 운전하는데 상당히 편하고요. 그리고 디자인 면으로 봤을 때 이 차가 딱 첫인상이 쌍용차 느낌이 거의 안 나고,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좋게 말해서 뭐 미니 쿠퍼 같은 느낌이 좀 났어요. 이렇게 그 A 필러나 이런 C 필러 그 컬러도 이렇게 다르게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좀 독특하고 개성 있는 그런 모습이 납니다. 옛날에 이제 쌍용차 하면은 되게 투박하고 굉장히 좀 소위 말하는 이제 좀 어른들이 많이 타실 법한 그런 디자인 때문에 젊은 분들은 좀 선호를 별로 하지 않았었는데 지금 이 차는 굉장히 디자인이 세련되고 많이 젊어 보이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마음에 드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게 브레이크 담력이 이제 현대 기아차랑 다르게 초반에 몰려있질 않고 한 중반 정도? 초중반 정도에 몰려있기 때문에 현대 기아차 타시다가 이 차 이제 타보시는 분들은 브레이크를 살살 밟게 되실 텐데,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 브레이크가 늦게 반응한다는 느낌을 받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주행 모드가 세 가지예요. 이게 이제 에코 모드, 그리고 이게 파워 모드, 그러니까 이제 스포츠 모드죠. 그러니까 파워 모드가 있고, 그리고 이제 특이한 게 윈터 모드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모드예요. 보통은 이제 에코, 뭐 컴포트, 뭐 스포츠, 뭐 요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특이하게 윈터 모드가 있습니다. 역시나 쌍용차가 좀 오프로드성을 많이 강조하는 회사죠. 그렇기 때문에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 이제 에코 모드로 연비를 생각하면서 다니다가 좀 달리고 싶을 때는 파워 모드로 놓고 달리고, 이제 위험한 오프로드나 눈이 오는 날은 이제 윈터 모드로 다니고. 윈터 모드는 뭐 특별한 건 아니고 2단 출발을 하게 해준답니다. 미끄러지지 않게끔 살살 출발하게 해준다는 거죠. 뭐 그런 부분도 없는 것보단 나니까 확실히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이 D컷이죠. 아래가 약간 깎였는데 완벽한 D컷은 아니고요. 좀 흉내만 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게 스티어링 휠을 보니까 이게 느낌이 되게 좋은데요. 보통은 이제 10시 이렇게 2시에 이렇게 손가락을 넣고 운전하는 게 맞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아래를 잡기도 하죠. 근데 아랫부분만 또 특이하게 이렇게 살짝 두껍게 디자인되어 있어서 잡는 느낌이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순정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는데요. 내비게이션도 저는 쌍용차 내비게이션은 거의 처음 봤는데 이게 누르기도 편하게 돼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가 있어요. 특히 이게 그 HDMI 기능까지 돼가지고 스마트폰에 있는 영상 같은 거를 연결해서 손쉽게 또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내비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길 안내도 되게 잘 되고. 그리고 이 차가 이제 몇 가지 이제 재미있다고 해야 되나요? 이제 좀 편리한 기능들이 몇 가지 있는 걸 좀 찾았는데, 보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핸들 열선 버튼이 여기 있고요. 보통은 이쪽이나 어디 이제 스티어링 근처에 있죠. 여기에 있고, 이게 뭐 이 버튼은 뭔가 해서 봤더니 스티어링 휠의 감도를 조절하는 버튼입니다. 뭐 스포츠, 컴포트, 노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은 이런 기능들이 이제 주행 모드랑 연결이 돼 가지고 동시에 바뀌게끔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식이 되면은 이제 주행 모드가 이제 뭐 파워 모드인 상태에서도 스티어링을 가볍게 만들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신기하다면 신기한 부분이 되겠고, 그리고 웃긴 게 비상등 버튼이 여기에 있지만 여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이제 방향지시등 조작 레버에 요 끄트머리에 이렇게
같이 버튼이 붙어 있어 가지고 뭐 비상시에는 뭐 이걸 눌러도 되고 요걸 눌러도 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뭐 트럭이나 버스처럼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뭐 좋죠. 상당히 편리한 부분이 되겠고, 그리고 열선 시트 버튼이 보통은 이렇게 버튼식으로 1단계, 2단계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티볼리는 이렇게 다이얼식으로 돌려서 열선 시트를 조작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 모드를 이제 스포츠 파워 모드에 놓고 스티어링 휠 감도도 스포츠에 놨더니 차가 꽤나 묵직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티어링이 상당히 무거워졌어요. 지금 약간 빠르게 주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스티어링이 정말 묵직하고, 모드를 한번 바꿔볼까요? 모드를 컴포트, 좀 가벼워졌네요. 가벼워졌어. 노말. 그러니까 이게 여성분들도 스티어링이 가벼워졌다 무거워졌다 이렇게 조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편하게 운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파워 모드 놨는데 조금 출력이 조금 부족한 모습은 보여요. 왜냐면 이 차가 이제 터보 엔진도 아니고 그냥 1.6 노말 엔진인데 마력수가 120마력대입니다. 그러니까 경쟁 모델인 이제 코나 같은 차량이 1.6 터보 엔진이 들어가서 마력수가 180마력대고, 이 차가 그러니까 출력이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1.6 노말 엔진이고 마력수가 120마력대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어요. RPM이 좀 이제 급가속을 해주면 RPM이 좀 많이 치솟고 속도는 좀 덜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시원시원한 느낌은 아닙니다. 지금 파워 모드에 있는데도 그렇게 지금 나가고 있고, 그리고 사실 이제 경쟁 모델인 코나 같은 경우에는 1.6 터보 엔진이 들어가서 마력수가 180마력대죠.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60마력이나 차이가 나니까 상당히 큰 차이고, 게다가 또 이제 요번에 새로 나온 소울 부스터 같은 경우에는 마력수가 무려 200마력이 넘기 때문에 정말 시원시원한 출력을 원하시면은 이제 그런 차들로 가는 게 맞고, 이 차는 이제 그런 달리기에는 조금 부족한 느낌을 많이 주죠. 근데 뭐 사실 그렇게까지 뭐 달릴 차량은 아니기 때문에 뭐 티볼리를 타셔도 뭐 상당히 뭐 많이 부족하다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그냥 조금 시원시원한 느낌은 아니다, 요 정도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승차감이나 이제 그 풍절음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면은, 승차감은 코나가 조금 더 떨어집니다. 코나는 약간 딱딱한 느낌이죠. 코나는 좀 좋지 않은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딱딱함이었고, 그런 반면에 이제 소울 부스터는 굉장히 단단하면서도 탄탄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승차감이 많이 좋았다고 해야 되죠. 그리고 티볼리가 하부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조금 큽니다. 이게 그 엔진음도 앞에서 좀 많이 유입이 되는 것 같고, 하부에 방음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노면 소음이, 이게 타이어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거슬립니다. 조금 심한 건 아니지만 고속 주행을 할 때 조금 많이 유입이 되는 걸 느꼈고,
그 원인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소울을 탔을 때는 되게 조용하다고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티볼리를 구입하시려는 분들은 웬만하면 좀 가솔린 차량으로 구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지금 이렇게 가솔린 차량도 조금 소음이 심한데 디젤 차량을 구입을 하시게 된다면 엔진음이 조금 더 많이 유입이 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염두를 해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차량이 핸들 반응도 그렇고 되게 좀 경쾌한 느낌이 많이 납니다. 차량에 급이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되게 가볍게 치고 나가는 느낌, 되게 좀 산뜻한 느낌이에요. 묵직한 이런 느낌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좀 마음에 들고요. 그렇게 차량이 빠르지 않아도 꽤나 운전이 재미있어요. 막 편안하다거나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급에 걸맞는 그런 주행 성능이나 뭐 이런 걸 보여주고 있어서 그렇게 막 부족하다거나 이런 느낌은 크게 받질 않습니다. 연비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차는 이제 비슷한 뭐 코나나 이런 경쟁차종과 비슷하게 공인연비가 11km대입니다. 11km대라서 특별히 그냥 좋다고는 말을 못하죠. 그냥 무난무난한 수준이고, 실제로도 주행을 해보니까 한 11km, 12km 요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주행은 하지 않았고요. 거의 국도 주행만 했는데 그래도 11km, 12km 나와주니까 그렇게 아주 나쁘다고는 할 수가 없고 그냥 평범한 수준인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한 게 이런 경쟁 모델과 다 비슷한 이런 11km대 연비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지 참 신기할 따름이고, 제가 이 차가 이렇게 왜 많이 팔리는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길거리에서도 정말 많이 보이고 젊으신 분들이 특히 많이 타시는 거를 볼 수가 있었는데, 확실히 이렇게 직접 타보니까 그런 제가 가지고 있던 이런 쌍용차에 대한 편견이라고 해야 될까요? 쌍용차는 이제 현대 기아차에 비해서 조금 옵션이나 이런 부분도 떨어지고 주행 성능이나 디자인도 조금 떨어지겠구나 했는데, 실제로 타보니까 디자인도 되게 예쁘고 실내의 이런 구성이나 이런 부분도 디자인적으로 예쁘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사용자의 편의에 잘 부합하는 그런 실내 구성이나 이런 버튼류에 이런 배치를 잘 해놔가지고 운전을 뭐 처음 해보시는 분들이나 또 이렇게 여성 운전자분들, 이렇게 좀 오밀조밀하게 손이 잘 닿는 공간에 가깝게 이렇게 배치도 잘 돼 있어가지고 주행하기에도 상당히, 조작하기에도 상당히 편한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차가 제가 좀 유일하게 말씀드렸던 이제 단점이 좀 소음 부분에서 조금 단점이 보인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 이 차가 이제 가솔린 차량이니까 어느 정도 그런 단점을 많이 상쇄시켜주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차를 돋보이게 해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실 이제 이거보다 이제 큰 급, 한 단계 위급, 이제 산타페나 소렌토 이런 급의 차량들의 가솔린 엔진은 좀 연비면에서 약간 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죠. 차체 사이즈가 좀 크다 보니까. 근데 이 차급 같은 경우에는 차체도 그렇게 크질 않고 그냥 이제 일반적인 준중형 차 정도의 연비가 나와주니까 굳이 이제 디젤 모델을 구입을 하지 않으셔도 가솔린 차량으로도 충분히 뭐 유지비나 이런 부분은 부담이 없으실 것 같고, 더군다나 정숙성 부분에서 월등히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굳이 디젤 모델을 이제는 더 이상 고를 이유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에요. 더군다나 앞으로 이제 정부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오랫동안 이 차를 타신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더욱더 가솔린 모델을 선택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렇게 쌍용 티볼리 아머 1.6 가솔린 차량 이렇게 타봤는데요. 쌍용차에 대한 제 편견을 바꿔주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이 쌍용차에서 왜 이렇게 많이 팔리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이제 신형 코란도가 출시됐는데 많이 팔릴 것 같아요. 요런 티볼리랑 비슷한 이제 느낌이기 때문에 코란도 차량도 많이 팔릴 것 같아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올 뭐 신형 티볼리라든지 이런 차량이 더욱더 기대가 많이 되게 만드는 좋은 시승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